예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서가명강 30번째 책, 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.를 출간한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.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읽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같이 조절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공감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. 사실 우리가 지능하면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이 지능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초기 학자인 손다이크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지능하고 구별된 개념으로 사회적 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어요. 사실 이 사회적 지능 안에 되게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감정,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.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 생활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같이 협업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회적 지능, 좀 더 최근에 이야기되는 구체적인 감정과 관련된 능력으로서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정서지능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부정적인 경우에 특히 그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, 삶 속에서 자신의 정서지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하고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꾸 만나야 돼요. 그래야지 그 만남 속에서 대화도 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이해하고 잘 전달도 하고 타인의 감정도 내가 듣고 거기에서 공감해주고 이런 경험치들을 쌓을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서지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인지 한번 공감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정서지능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, 다른 사람하고의 생활 속에서 정서지능을 키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경청입니다. 듣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해요.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선해서 듣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자기의 이야기 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경청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. 따라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뭐 업무든 일상적인 생활이든 만나서 많은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텐데, 이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, 듣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,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 삶 속에서 정서지능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개인의 경우에 일반인들보다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.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타인의 아픔, 타인의 기쁨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사실 타인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때 내가 아프면 내 아픔을 느끼는 경험이 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, 이때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게 내가 아플 때 느끼는 경험하고 남이 아픔을 느낄 때 갖게 되는 경험하고 사실은 같은 것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합니다.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두뇌의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. 그리고 편견 같은 것도 사실 정서, 감정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왜곡된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 그 생각 이면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이해할 때는 생각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감정을 같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. 이 불안감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.
불안감이 존재하는 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남들이 아무리 왜곡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편견을 개인이 객관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렵다. 따라서 우리가 편견을 올바른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각만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 집단, 대상, 현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감정 경험도 같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줄 때 이 편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. 칭찬을 받으면 즐거워지면 그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칭찬이 좋은 것이죠.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칭찬하는 일보다 지적하는 일이 더 많아요. 가정에서 보십시오. 직장생활에서 보십시오. 우리가 좋은 것에 인색해요. 당연한 거야. 잘하는 것은 칭찬을 안 해줘. 더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집중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칭찬은 아주 인색하고 지적은 그렇게 또 우리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지적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칭찬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. 지적질은 있어요. 지적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? 마음이 불쾌해지잖아요. 불쾌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다? 불가능합니다.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순간에 지적하는 것,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결과를 바로 초래한다면 해야 돼요. 그건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지적질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줍니다.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요?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?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까요? 아닙니다. 따라서 이제 지적질이란 말은 없애고 칭찬질이라는 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사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읽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사람들은 감정의 어려움, 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하나의 소재로서 이 책을 꼭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,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, 또 감정에 대한 조절입니다. 그래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우리 2030 세대들이 이 책을 읽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. 자꾸 그냥 혼자 있고 싶어진다. 이게 다 감정의 문제거든요. 이런 분들의 경우에 좀 감정의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. 이 감정의 힘을 키우는데 이 책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경쟁과 개인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성취를 위해 행복을 희생하라고 이야기한다.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까? 그러면 정말 행복을 느낄까? 감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성공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한다. 우리는 왜 감정의 존재로서의 나를 이해해야 할까? 내 감정을 이해하고 싶은 이유는 결국 내 삶의 주체성을 찾아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다.